김영철 씨는 55의 나이에 길 위에 섰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작은 인쇄소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인쇄 기술이 발달하고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옛 방식의 인쇄업은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영철 씨는 기계보다 느린 자신의 손과 잉크 냄새 가득한 작업실만이 전부였던 과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자부심이자 생계 수단이었던 인쇄소가 문을 닫자 그의 살도 함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사는 영철 씨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취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내의 깊은 시름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한창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밤마다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침울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필요한 말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동네 공원을 걷거나 도서관에 앉아 신문만 뒤적거렸습니다. 신문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소식만이 가득했고 그의 처량한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 씨는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듯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앨범을 펼쳐보자 수십 년 전의 빛바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신혼부부, 까까머리 소년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와 이야기는 고스란히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영철 씨는 앨범을 집에 가져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인쇄소를 운영하던 시절 오래된 사진을 복원해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복원 기술이 부족했고 시간도 많이 걸려 자주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이 되살아날 때 손님들이 감격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이후 영철 씨는 낡은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진 복원 기술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사진을 다루는 것은 인쇄와는 또 다른 분야였지만 섬세한 손기술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쇄소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현미경과 핀셋, 그리고 몇 가지 도구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낡은 사진들을 보며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사진이 더 손상될까봐 조심스러웠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맞추고 얼룩을 제거하고 바른 색을 살려내는 작업은 엄청난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한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쪼그려 앉아 사진과 씨름하는 영철 씨의 모습에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몇 주간의 연습 끝에 영철 씨는 버려진 앨범 속 사진 몇 장을 그럴듯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흑백 사진의 생기가 돌고 희미했던 인물들의 표정이 선명해졌습니다. 복원된 사진을 보며 그는 묘한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과 역사가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이 복원한 사진들을 들고 동네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복원 작업을 맡길 손님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영철 씨가 복원한 사진들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거 직접 하신 겁니까?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사진관 주인은 감탄하며 자신에게도 오래된 사진 복원을 문의하는 손님들이 가끔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철 씨에게 복원 작업을 맡겨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철 씨는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관을 통해 첫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6.25 전쟁통에 잃어버린 오빠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건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제발. 오빠 얼굴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영철 씨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을 짊어진 그리움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이 사진에 매달렸습니다. 현미경으로 사진의 손상된 부분을 관찰하고 특수 약품과 도구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캔을 통해 컴퓨터로 옮긴 후 배운 포토샵 기술을 활용하여 픽셀 하나하나를 살려냈습니다. 인쇄소에서 글자나 이미지를 확대하여 세밀하게 수정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희미해진 얼굴 윤곽을 추측하고 찢어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는 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과 배경을 상상하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사진에 담긴 사연과 감정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철 씨는 마침내 사진 복원을 마쳤습니다. 손상되기 전에 원본 사진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손을 거쳐 사진 속 남매의 모습은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특히 오빠의 얼굴은 희미하게 남아 윤곽이 살아났고 인자한 미소까지 느껴졌습니다. 영철 씨는 복원된 사진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빠. 오빠 얼굴이 이렇게 생생하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영철 씨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며 연신 감사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과 감사 인사는 영철 씨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기쁨보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행복과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기술과 노력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삶의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영철 씨는 사진 복원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작은 방 한 칸을 작업실로 꾸미고 필요한 장비들을 조금씩 갖춰 나갔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계속해서 손님들을 연결해 주었고 복원된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 씨 사진 복원 솜씨가 정말 기가 막혀요. 돌아가신 부모님 젊은 시절 사진이 새 것처럼 되살아났다니까. 오래된 가족 사진이 망가져서 속상했는데 김영철 씨 덕분에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은인입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이어지면서 영철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진을 복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기억 복원사가 된 듯 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낡고 손상된 사진들이 쌓여갔습니다. 결혼사진, 백일사진, 친구들과의 추억사진,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사진. 사진마다 간직된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누군가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대할 때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진에 얽힌 사연을 듣고 사진 속 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사진들은 놀랍도록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사진을 받아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격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찾고 미소 지었고 어떤 이는 그리운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입소문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퍼져나갔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기억을 복원하는 남자, 사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장인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고민 끝에 젊은 사람 몇 명을 고용하여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사진 복원 기술에 능숙한 젊은이들과 아날로그 사진 복원에 숙련된 영철 씨의 협업은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철 씨의 노련한 손기술과 사진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는 깊이를 배웠고, 영철 씨는 젊은이들로부터 최신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홍보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잉크 냄새 대신 오래된 종이 냄새와 새로운 기술의 기계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영철 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는 이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성실함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결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밝아졌고,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공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철 씨의 기억 복원소는 단순히 사진을 복원하는 곳을 넘어 잊혀진 기억과 단절된 역사를 이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며 자신의 삶의 뿌리를 확인했습니다. 영철 씨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철 씨는 더 이상 신문을 보며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신문에 실릴 만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하고 작업실에 나와 사진과 씨름하고 손님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그늘은 사라지고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영철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복원을 의뢰했던 할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원된 오빠 사진을 품에 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머니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큰 위안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일은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는 숭고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철 씨는 여전히 기억 복원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더욱 숙련되었고 그의 이름은 신뢰와 정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넘어지고 길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작은 빛이라도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겁니다. 낡은 사진 속 희미한 기억처럼 말이지요. 영철 씨의 이야기는 청취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연은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는 이제 그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 속 기억을 복원하며 자신의 삶도 함께 복원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되살아나는 사진들처럼 그의 삶은 새로운 색과 생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늦가을 햇살이 그의 작업실 창가에 비쳤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오래된 사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그들의 기억은 영철 씨의 손끝에서 영원히 간직되었습니다. 김영철 씨의 인생은 그렇게 낡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놀라운 반전이자 성실함과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실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